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도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분할 매도해서 다시 바닥에서 뭐 사야 된다, 2차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올 수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다 또 어떻게 보면 시청하시는 분들을 걱정해서 좋은 뜻에서 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금융지식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한다?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얼마입니까? PBR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지금 무슨 분할 매도를 해서 다시 바닥에서 사요? 바닥이 어딘지 알고 삽니까? 바닥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견디고 오히려 저가에 분할 매수하고 수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금융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그 공포를 내가 이겼구나.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나면 회복을 하는구나. 그때 견뎌야 되는구나. 그때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항상 현금은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위수나 이런 빚으로 주식을 사면 안 되는구나. 오늘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바닥에 내려와서 살고 고점에서 사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끝자락 저 밑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손이 안 나가요. 못 잡아요. 고점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점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내려왔다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또 빠질 것 같다, 폭락할 것 같다, 2차 폭락 올 것 같다,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지금 그럼 팔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니중리 내중리 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러면 사실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오히려 지금 파세요. 지금 또 폭락 옵니다. 팔고 일단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삽시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편해요. 삼성전자 9만원 막 고점 올라갈 때 분위기 막 좋을 때 여러분 더 사요. 더 사십시오. 10만원 갑니다. 더 사야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정말 9만원 가고 그럴 때 오히려 저는 걱정한다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걱정한다고. 그때 팔까? 그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 분할 매수했지. 지금 무슨 분할 매수를 하고 지금 무슨 2차 폭락이 옵니까? 폭락이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삼성전자 9만원에서 96,000원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자리가 여러분 살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살 자리가 아니잖아요. 마치 9만원에 사든 96,000원에 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살 자리가 아니지. 지금 73,000원, 지금 사고 그 7만원 내려가면 그때 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9만원에서 사나, 예? 96,000원에서 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폭락할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3,000, 4,000원에서 사고, 그 이상 빠지면 또 사고, 어차피 폭등할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그게 제일 쉬워요. 올랐을 때, 분위기 좋을 때 팔으라고 하고, 사라고 하고, 빠질 때 팔으라고 하는 게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바닥,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그리고 무조건 보유 및 홀딩 전략입니다. 그리고 반등 시 뭐 매도하고 그러고 하면 삼성전자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하고 안 맞아요. 삼성전자 2차 폭락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팔고 또 밑에 사고 그런 거는 삼성전자는 다른 주식 하시는 게 맞아요. 바이오나 그런 거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삼성전자는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서버 DRAM 수요 어떻습니까? 2020년부터 쭉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걸. 해마다 어떻게 됩니까? 약 35%씩 성장해요, 서버 D램이. 여기서 물론 오차는 있겠죠. 그렇지만 성장이 탄탄하게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셨으면 진득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내야 돼요.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저는 물론 큰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재산을 투자로 해서, 저도 밑바닥에서 투자로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이뤘으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 제가 그거에 대한 살아온 삶의 과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샀다 팔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초짜들이 정말 주식으로 해서 정말 크게 돈 벌고 크게 성공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파는 거는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찍어내고 그럴 때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온 것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낸드 프레이, 방금 제가 서버 디램을 보여드렸는데, 자, 낸드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수년간 향후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낸드의 최대 수요처가 서버 쪽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서버 쪽이 앞으로 좋아져요. 낸드 시장의 성장성도 엄청 터진다는 겁니다. 낸드는 물론 수익성이 디램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낸드 쪽에도 수익을 나고 있죠. 대신에 낸드도 키옥시아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쪽 업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리가 되면서 서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저는 과점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한번 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올해 37% 성장했어요. 물론 전년도가 코로나가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년도에도 성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자, 전년도 대비 올해 기저효과도 있었자 하더라도 올해 37%, 37.1% 성장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년에 18.4%는 이게 올해의 37.1% 성장한 거에 거기에 합쳐서 그 올해 성장기를 해서 올해 성장기를 기준으로 또 18.4%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일반 전체 반도체 시장보다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훨씬 높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는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주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면, 자, 내가 삼성전자 투자했다.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했으면 나는 항상 꽃길만 걸을 거야. 나는 진짜 결혼해서 정말 웃으면서 부부싸움 아무도 안 하고 나는 웃으면서만 살 거야. 물론 그러신 분 있어요. 아주 뭐 특별한 뭐 진짜 예외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식 투자했으면 정말 힘든 구간도 내가 비바람도 맞고 겨울도 겪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겨울 오면은 팔고 비바람 불면 팔고 그래서 뭐 또 다음에 사고 뭐 2차 폭락 오니까 팔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반대로 9만 원, 올 초에 9만 원 가고 9만 4천 원 갈 때, 9만 6천 원 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만 원에 사는 거, 9만 6천 원에 사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에서 그때 여러분 사세요. 너무 좋아요. 그때 그 이야기 하는 거하고 얼마나 편해요. 지금 마찬가지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하죠?
제가 욕 얻어먹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 파는 구간 아닙니다.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럼 추가 매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물량에 대해서는 손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팔 때는 성장률이 꺾였을 때, 확실한 경쟁사가 생겼을 때, 그때는 파세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 팔지 말라고 해도 제가 팔으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지금처럼 올 1월 달처럼 9만 원, 9만 몇천 원 가면 제가 팔으라고 할게요. 그때는. 그때 여러분 내가 만약에 9만 원에 팔으라고 하면 9만 원에 파든 9만 4천 원, 5천 원에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나 더 빠져 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